대표님, 중국 관련 소비주들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제 보지 말자, 당분간은 아니다. 롯데 관광개발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그널을 포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였죠.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게 허용이 되면서 주가들이 좀 움직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그것도 이 시간 통해서 그러잖아요. 9,500원, 1,500원은 사볼 만한 가격이 있다. 롯데 관광개발. 예, 카지노만. 그런데 언제 단체 관광을 할지 모르겠다. 빠르면 뭐 1년이나 2년 걸리는. 근데 네네. 생각보다 그렇게 확 났잖아요. 그래서 15,00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9,500원, 15,000원 사신 분들 때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 뉴스에 엮이지 마시죠. 네. 그 시점에서 딱 뭐 나면 52척의 그 크루즈선이 예약돼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산해봐요. 한 1,500명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크루즈 한대요? 1,500명. 네. 예, 1,000명이나 1,500명입니다. 그럼 50척이에요. 6만이라고요. 그 6만 명 와서 뭐 어떻게 하라고? 100만 원 와야 되거든요. 100만 원. 네. 100만이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저는 내년 1월이 중국의 큰 병. 요번에 저는 또 이렇게 매도자의 시각같이 그 정치 역학적 시각으로 왜 이 시점에 네. 중국이 단체 관광을 허용했냐? 6년 만에요? 속으로 무지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벽개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동부유라든지 반간첩법이라든지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저기도 정상회담 할 겁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그럼 이 삼각이 충돌하게끔 되는데 그 충돌의 기점이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 전후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엔터도 하지 말라, 게임도 하지 말라 이런 논리도 요번에 이 재료 갖고는 급등할 때 때리고 다시 봐라 이런 것도 이게 군사적 갈등으로 하게 되면 이게 가라고 해도 가겠습니까? 이게 10월에서 12월 코스에 갑자기 또 생각지도 않은 변수 터져봐요. 그러면 급등해서 막 따라가. 저라면 롯데관광개발은 요번에 9,500원에서 1,500에 사신 분은 15,000원부터 17,000원 매도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안 오네라든지 또 노이즈 생겨갖고 120, 12,000원까지 퉁 빠져요. 그럼 난 그럴 때 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3,000원 뛰기는 쉬울 것 같아요. 네.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따라서는 사지 말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또 뒤통수 재료가 군사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싸워가는 것 같아요. 이런 단어 저 중국 신문 보면 젊은이되어 농촌 가라. 젊은이되어 농촌 가래요. 청소년 실업률이 거의 20% 후반대예요. 사회적 갈등 구조가 어마무시하게 내부적으로 축적되어 있는데 폭발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네. 이거에 반대로 그럼 여행이나 가라. 이게 나는 그러면서 또 지금 금리 인하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죽 문제가 심각하니까 경기 부양 금리 인하까지도. 그리고 미국은 계속 때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자넷 앨런 재무장관이 중국 가갖고 채권을 좀 사줘야 했다 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변동성,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하는 게 이 채권 쪽에서의 그 칼싸움 같아요. 이게 이제 주식을 또 건드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그 신용 등급 문제, 은행의 그 리스크 문제를 건드리는 것 같고, 이게 또 불안을 더 조장시키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테마 갖고만 계속 돌리거나, 뭔가 그 으쌰 놓고 흔들어 버리고, 연수서 없고, 그리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거의 3배 이상 되고 버리고, 꼬리 변동성이 더 커지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참 끔찍한 장이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9시로 빨리 제도 개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중국의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더 오래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국내장이 아시아 증시에서도 가장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중국발 리스크가 국내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옛날 홍콩 ELS라든지 H 연결되거나 중국이 많이 빠져나가 엑스테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을 때린 거는 EEM이나 EWY나 삼성전자 갖고 공격하는 거에는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국고채 중국이 그거에 대한 공격 정도? 그거 변동성이 환율 변동성
그거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고민이에요. 2,500을 깼다 가느냐, 아니면 지지해주고 2,000 또 다시 한 600이나 650까지 갔다가 다시 해서 박스를 유지하느냐. 요거는 빨리 나스닥이 어떻게 되나. 오늘부터 18일 만기 전후. 그래서 23일이 엔비디아 실적이거든요. 다음 주에 있죠. 예. 네. 그러면 실적은 다 끝나요. 그러면 그때 사이에 13,300과 13,500을 지지해주고 14,000을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저는 4등분 맥점으로 봅니다. 4등분 맥점이라는 게 뭐냐면 나스닥 지수를 통해서 봐주시는 거예요? 애플도 보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보는 거고, 다들 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스닥이 아까 13,300에서 500 사이라고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엔비디아 400불을 안 깼어요 이번에.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400불. 그래서 지금 하락폭의 딱 반 정도에서 유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400불을 다시 깨면 이건 또 이건 23일 이후에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200불은 안 깰 것 같습니다. 200불은. 그러니까 나스닥이 12,500대 테슬라가 얼마였나를 보는 거죠. 그때가 220불 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220과 230에서는 막아낼 것 같아요. 그리고 대반등이 260과 275에서 꺾여서 다시 가는 거. 이게 한 달이나 두 달을 결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A는 공격 들어왔습니다. B가 에너지가 얼마 나오나. 그래서 중요한 선을 220, 270 이렇게 그었습니다. 상단, 하단. 그러면 애플은 170불, 180불, 10불 안에서 180불을 돌파하면 뭔가 안도가 되는 거고 170을 공격하면 이거 불안한 거고. 그래서 이런 XY치 놓고 엔비디아 400불, 그 다음에 테슬라 220불, 애플 170불, 나스닥 13,300. 요게 지지해주면 비파동 나 있다. 깨면 우리 한 번 더 두들겨 맞고 간다. 그리고 이쪽에서 에너지는 이제 이놈입니다. 그 릴라이. 이거 꼭 엔비디아 같이 가요. 이번에 이렇게 대롱대롱에다가 갭으로 가면서 더 치고 나가니까 네네. 우리한테 이 불치병 관련되거나 또 비만 관련되거나 네. 이런 종목들의 테마를 이 종목이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꺾이지 않는 한 계속 그쪽. 그러니까 엔비디아 갈 때가 그게 딱 7월 초부터 시스템 반도체, 한미 반도체 뭐 날라갔거든요. 그거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빅테크가 자꾸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네. 시장을. 요게 이제 요번 주에 멈춰주나 그걸로 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빅테크가 멈춰지지 않으면 미국도 그냥 바이오나 테마장 지수는 빠지고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 보실 때 인버스 곱지수도 함께 좀 살펴주셨었잖아요. 지금 흐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인버스 곱이 2,558원 했는데 100원 더 갔어요. 2,650. 네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2,700, 800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2,500개에서 2,450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2,650과 2,500 사이에서 얼마만큼 박스를 주나.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시간까지는 그 박스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면 한 번 더 공격 맞았네요. 아니면 이제 막았네요. 그러면서 뭔가 터닝이 나왔네요. 이게 이제 저는 미국 국채금리가 4.0을 팍 깨고 벌써 뭔가 오늘 그 4.2에서 이게 지금 뭔가 개입 들어간 것 같거든요. 요게 이제 4.0을 언제 깨냐가 그 나스닥이 급등하는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파생 시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8월 1일부터 오늘까지 21포인트 빠지면서 시장을 죽여놨습니다. 네. 그러면 인버스가 이때 2,350에서 2,600원, 300원 올린 거예요. 그러면 딱 반이 얼마죠? 342.5입니다. 반의 반이 얼마죠? 337입니다. 요게 삼성전자 67,500원.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로 2,580, 780. 요 라인 337.5와 338.5를 저항으로 만드냐, 지지 만드냐. 여기 3일 안에 결판이 났고 수요일 안에 만약에 340까지 가면서 요거를 337과 8을 지지해줘요. 그러면 N자형 파동이 나올 것 같고. 그럼 삼성전자 7만 전자 다시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파도나 이쪽 섹터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요거에서 감을 잡으시죠. 그래서 1차 공격은 오늘부터 18일 안에 완료될 것 같고 대반등이 확인하는데 9월 초 정도까지 걸릴 것 같고 9월 초에서 이 중심값 340, 42가 저항이 되냐 지지가 되냐 갖고 대세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파생시장과 연계해서 좀 판단을 보고 싶네요.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져서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이 좋지 못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2,525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878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하락은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반등 시에 어떤 종목을 사서 수익을 좀 내볼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본 건데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어떤 코멘트를 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 나스닥이 지금 850은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1년 내내 850, 950, 900 중심. 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가 90만 원 가까우면요. 반등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실패했을 때 다음 문제는 거죠. 그거를 한번 한 2주 코스로 기대해 보고요. 네. 삼성전자도 7만, 우리가 7만 3천 원대 8만 전자, 제가 농담을 8만 구경하기 힘듭니다. 파생 때문에. 오히려 6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6만 5천 원, 6천 원이 굉장히 강력한 선입니다. 5자는 안 볼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조만간에 이제 3, 4분기 실적이라든지, ARM 뭐 이런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번이, 그래서, 이 선물 기준으로 저는 이 330과 2,500, 이 라인이 만만한 라인이 아닙니다. 강력한 네. 라인. 그리고 335와 2,500, 670을 빨리 돌파하는 이게 관건인데, 이 파생, 요거, 언제 내일 아침에 의사록, 이건 뭐 크게 의미를 안 두는데, 옵션 만기, 엔비디아. 요 마디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선물과 코스닥과 이런 것들의 대표성 종목들이 작용 반작용이 나오나 한번 보시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돌았을 때 삼성전자 3% 5% 돌아서요. 네. 뭐 사시겠습니까? 파도 AD 테크노 산다고요. 그 자동차가 돌아서요. 하단이 왔어요. 돌아서요. 뭐 사시겠습니까? 그게 원익 PN이가 그것 때문에 권했는데 또 초전지대를 엮어갖고 뭐 할 말 없이 급등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디스플레이 때 자동차 부품단 충전소 이런 것들이 그때 현대차가 18만 원에서 20만 원 가는 에너지 요 프로 사이클의 부품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9월 달까지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9월 달에 ARM 상장 끌게.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IPO 끌게. 이렇게 핵심을 딱딱 집어갖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비만, 그 다음 항암, 다음 타자. 저는 첨생법 이렇게 해서 전략을 자꾸 이렇게 이동시켜서 압축된 종목 갖고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대표되는 종목들이 턴할 때 그때 어떤 종목들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미리미리 추려놓고 대응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 이승조 대표님의 돈의 물줄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